남자는 새 여자친구를 마주하고 있다. 자신의 부모가 9.11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건 그가 치밀하게 짜놓은 사냥 시나리오였고 목표는 1년 반에 걸친 포석 끝에 상대의 평생 저축 32만 호주 달러를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금융사기에 관한 보도자료가 이미 온라인에 게시돼 있었다. 그리고 수배 전단 속 그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 남자의 이름은 해미시 맥컬런, 타고난 숫자 감각을 지니는 인물이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로부터 업계 퇴출 처분을 받은 전직 금융자문가였다. 그 금지 조치도 그의 욕망을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는 더 효율적인 자본 조달 방식을 찾아냈다. 바로 감정이었다. 2008년 그는 첫 번째 표적인 베키를 만났다. 막 이혼한 부유한 여성으로 세 아들과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인물이었다. 해미시는 해변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로 접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서핑을 가르치며 가족의 첫 방어선을 빠르게 무너뜨렸다. 그는 베키에게 자신의 경력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직접 구글에 검색해보라고까지 했다. 이런 역발상은 이미 알려진 부정적인 정보를 오히려 솔직함의 증거로 바꿔놓았다. 베키는 완전히 넘어갔다. 그녀는 이 불완전한 남자야말로 가장 진실하다고 믿었다. 2010년 두 사람은 결혼했다. 해미시는 완벽한 새아버지 역할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고 그들에게 부족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줬다. 동시에 그는 아내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월계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자금은 묶여있어 손을 못 대고 있다라고 했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그는 베키를 데리고 뉴욕까지 날아가 이른바 업계 정상회의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남편의 화려한 사업 세계를 직접 본 뒤 베키는 완전히 경계를 풀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그에게 맡겼다. 그러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베키는 남편이 여러 가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그는 16살 아들의 여자친구 제니에게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였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카페에 단둘이 있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에 대한 해미시의 반응은 비웃듯 따져 묻는 것이었다. 하지만 베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뒤였다. 그 무렵 그는 베키 계좌의 돈으로 산 스포츠카를 몰고 제니를 태운 채 호텔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마지막 한 방이었다. 베키가 건조기에서 발견한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닌 보라색 티팬티 한 장이었다. 결국 베키는 이혼을 요구했다. 해미시는 외도를 완강히 부인한 채 아무 상처도 입지 않고 빠져나와 곧바로 다음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카렌을 만났다. 수천만 달러짜리 저택에 살지만 지붕 수리비 수만 달러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귀부인이었다. 해미시의 눈빛은 순식간에 탐욕으로 번뜩였다. 그는 완벽한 지렛대를 발견했다. 카렌의 집을 담보로 115만 달러를 대출받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투자와 수리 비용이라고 둘러댔다. 카렌에게 자신의 재력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7천 호주 달러를 지불했다. 230만 달러짜리 바다 전망. 빌라의 주택 점검 비용이었다. 치밀하게 연출된 이 1인극의 유일한 관객은 카렌이었다. 그는 카렌의 사교 인맥을 이용해 영국 부동산 업계의 엘리트 헨리를 알게 됐다. 영국 왕립 경마 행사에서 해미시는 10만 파운드어치의 말들을 사려 했다. 그는 판매자에게 2차례 송금 영수증을 보여줬지만 상대 계좌에는 끝내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위험 신호였다. 자신의 엘리트 이미지를 더욱 굳히기 위해 해미시는 카렌과 헨리를 뉴욕으로 초대했다. 그는 1등석과 소호의 고급 호텔을 예약했다. 그는 자신이 월가의 거물 골드만삭스에서 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은 그를 다른 이름인 제임스 씨라고 불렀다. 해미시는 회사에서 예약할 때 쓴 가명이라고 둘러댔다. 헨리의 의심은 극에 달했다. 그는 인맥을 동원해 골드만삭스 내부 지인들에게 연락했다. 결과는 회사 명부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소위 골드만삭스에 출근한다는 것도 실상은 매일 노트북을 들고 브로드웨이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는 것뿐이었다. 카렌이 시드니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투자 수익이 아니었다. 그 대신 은행에서 온 115만 달러에 상환 독촉장이었다. 해미시는 그 거액의 돈과 함께 자취를 감췄다. 2016년 해미시는 이름을 맥스 타비타로 바꿨다. 데이트 사이트에서 그는 마케팅 총괄 트레이시를 새로운 표적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을 41세라고 속였고 9.11로 가족을 잃은 고아라는 비극적인 사연까지 지어냈다. 완벽한 첫 접근에 트레이시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다.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고 그는 고급차로 그녀를 회사에 데려다줬다. 그들은 함께 집을 보러 다니며 10년 뒤의 삶을 그려봤다. 1년 반이나 미래를 함께 그려보게 한 끝에 그는 수익률 18%의 투자 상품을 제안했다. 트레이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 재산인 32만 호주 달러를 내줬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사라졌다. 늦은 밤 트레이시는 TV에서 그 금융사기 뉴스를 보게 됐다 했다. 영상 속 남자는 바로 1년 반 동안 그녀와 한 침대를 썼던 맥스였다. 혜미 씨의 매제에게서 온 음성 메시지 하나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 살고 있었다. 곁에 있던 남자의 이름조차 가짜였다. 혜미 씨의 사기는 여성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헨리의 친구 사이먼에게도 투자를 유도하며 접근했다. 2배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사이먼의 친구들이 그 사기를 간파했다. 그리고 아들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구실로 그를 유인했다. 더 큰 투자자를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원금을 성공적으로 돌려받았다. 사기꾼이 되레 역으로 당한 드문 경우였다. 2017년 혜미 씨의 행운도 끝이 났다. 경찰은 그를 여러 건의 중대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그는 6년 동안 최소 13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거의 800만 호주 달러를 가로챘다. 여기에는 유명한 중국계 디자이너 리세 허우의 연금 85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의 수법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다. 오히려 약탈적이었다. 그는 그들의 삶에 파고들어 감정을 조종했고 빼낼 수 있는 것을 모조리 빼낸 뒤 그들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결국 혜미 씨는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뒤에도 그의 매력적인 전설은 여전히 새로운 여성들을 끌어들였다. 그들은 그와 편지를 주고받았고 심지어 교도소를 자주 찾아가 면회했다. 그들은 순진하게도 자신이야말로 그를 바꿔놓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혜미 씨 같은 포식자에게는 모든 감정이 그저 계산 가능한 거래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